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법 이렇게 요거 이제 외우는 건데요. 이제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뜻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 무슨 뜻입니까? 간접 개입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단지 이것만 외우고 있는 것만 그것만 계속 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한번 누가 출제했으니까 그걸 계속 베껴서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뜻만 한번 보자고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우리 서울의 주택시장입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주택, 우리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아까 100개라고 했잖아요. 꼭 필요한 주택이 100개다. 근데 시장에 이제 공급된 주택이 8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자원 비용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여기 이제 시장이 실패한 거라고. 그럼 시장이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근데 직접 개입은 뭐냐면 이 직접 개입은 이 시장에는 수요자, 공급자가 있고 정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시장 밖에가 있는 거라고. 근데 정부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서울에 지금 주택이 몇 개가 부족합니까? 20개. 20개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직접 20개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걸 직접 개입을 한다고. 직접 공급자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서울의 어느 지역 토지를 여기를 사. 이 토지를 국가가 삽니다. 그럼 토지 시장에서 토지를 국가가 샀어요. 이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그럼 토지를 살려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요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니까 가서 강제로 수용을 해요. 공익사업하겠다고.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이 토지 수용은 직접 토지 시장에 정부가 가서 수요자 역할을 해버린 거야. 그럼 토지 수용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직접.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 토지에다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20개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럼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 공급했죠? 요거 직접 개입이야. 이런 걸.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정부가 토지시장, 주택시장에서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요게 직접 개입이야. 그러면 토지은행은 또 뭐냐면 토지은행을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 토지를 사서 비축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풀어주겠다는 소리야. 요걸 다른 말로 공공비축이라고 그래. 공공비축. 그러면 공공비축은 이런 제도예요. 노원구에 10년 후에 인구가 20만 유입될 것 같아. 그 인구 20만 유입되면 아파트 필요하겠죠. 그럼 10년 후에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그때는 땅값도 올라가고 아마 택지를 구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10년 후에 분명히 노원구의 인구가 20만 유입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미리 사요. 지금 미리 노원구 일대 토지를 좀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살 때는 수요자, 풀어줄 때는 공급자. 이게 이제 토지은행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직접 개입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다 국가가 한다고. 도시개발사업도 여러분들 공포스마트에서 도시개발 방식이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있잖아요. 그럼 수용 방식 했다. 그럼 국가가 샀잖아요. 개발해서 팔잖아요. 택지 분양하잖아요. 이거 다 직접 개입이죠.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럼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에 행복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그럼 행복주택이 나오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거니까 이것도 직접 개입이라고. 이것들이 이제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의 뜻이 그런 거고 직접 개입의 뜻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럼 뭐가 있는데 공공 들어가고 공영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 근데 공공, 공영 안 들어간 것 중에서 토지은행, 토지비축,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뭐 토지 선매도 있고 막 이랬다고. 여기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토지은행, 토지비축, 공공비축, 토지수용,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행복주택. 나중에 뭐 토지 선매라는 것도 배워요. 이 선매는 국가가 먼저 살겠다는 소리예요. 국가가. 이제 이런 것들도 직접 개입입니다. 그럼 간접 개입은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서울에 주택이 20개가 부족해요. 20개가 부족하니까 이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가 임대주택 공급했다. 이건 직접 개입이야. 20개를 부족하니까 왜 20개가 부족한가? 왜 현대나 삼성은 여기 서울에 주택을 지금 공급하지 않고 있는가? 현대한테 물어보니까 현대가 뭐라 하냐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다고. 그럼 국가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 현대에서
주택 하나 건설할 때마다, 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우리가 보조금 1억을 줄게. 1억을. 그다음에 세금도 깎아줄게. 그러니까 현대가 그래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 보조금 1억 받고 세금 깎아주면 수지타산이 맞거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것은, 보조금 주는 것은, 세금 깎아주는 것은 국가가 직접 한 거 아니죠. 현대를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간접개입이야. 간접개입. 그럼 간접개입은 세금 나오면 다 간접개입이야. 요 종부세가 3번 나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뭐 재산세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세금 나오면 전부 다 간접개입. 부담금 나오는데, 각종 부담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개발부담금이 나와요. 개발부담금도 나오고, 뭐 농지 전용 부담금, 하여튼 부담금이 나오면 돈이잖아요. 그럼 다 간접개입. 보조금 중에서 임대료 보조가 가장 잘 나와요. 임대료 보조가 5번인가 나와요. 금융지원 돈이잖아요. 금융지원 다른 말로 융자 지원해도 되겠네. 융자 지원. 간접. 여기까지 돈 들어가는 거네.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돈하고 관련 없는 것 같죠? 돈하고 관련 있습니다. 대부 비율 높여줘라. 총부채 상환 비율 높여줘라. 대출을 많이 주란 소리야. 그러면 대부 비율 낮춰라. 총부채 상환 비율 낮춰라. 대출을 억제이란 소리라고. 그렇게 해서 개입하겠다는 소리예요. 간접 개입.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다 끝났습니다. 그럼 토지용 규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토지용 규제는 이런 뜻이에요. 네 토지인데 네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아라. 네 토지를 이용할 때 내가 규제하겠다. 국가에서 규제하겠다. 토지용 규제야.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토지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그런데 국가가 여기를 그린벨트로 지정한대. 그게 개발제한구역이고요. 개발제한구역. 이게 공법시간에 배웠던 용도구역이거든. 용도구역.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농사 짓는 것밖에 못해요. 그럼 내 토지용을 규제하잖아요. 이런 게 토지용 규제입니다. 국가에서 네 땅인데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럼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됐습니다. 용도구역.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강서구 쪽에 가면, 제가 이제 아침에 마곡에서 오는데, 그럼 집에 가면 여기서 좀 늦게 끝나고 집에 가면 내일 돼. 내일 된다고요? 여기서 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지하철 기다리다가 이게 또 한 번 환승해야 되고 내일 된다고. 그래서 밤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불쌍하지 뭐. 네? 그럼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요. 집골이만큼 뭐 오는 거니까. 그럼 마곡 쪽에 이렇게 강서구 쪽 가잖아요. 그럼 혹시 갈 일 있으면 봐봐요. 방화동, 그러니까 방화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공항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곡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면 높은 건물 있는가 없는가 봐봐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항 때문에 그래요. 공항 때문에. 공항 때문에 거기는 고도지구라는 걸 정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방화동에 땅이 있다. 높은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으니까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야. 내 땅에다가 내가 방화동 땅이 있다. 방화동에 건물 30층짜리 짓고 싶어요. 못 짓거든. 그 마곡 같은 데 가면 건물이 아파트가 있는데 낮아요 다. 그럼 못 짓기는 거니까. 고도지구 때문에. 그게 토지용 규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토지용 규제예요. 내 땅은 30층짜리 건물 짓고 싶은데,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래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못 짓고 그렇게. 근데 만약에 내 땅이 중심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또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게 다 토지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는 네 땅인데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정부가 규제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그다음에 토지 담보할 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인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해라. 그리고 건물 질 때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건축 규제 몇 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공포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서울인데 서울의 일부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지정돼요. 요거 이제 나중에 다 배워요. 요거 이미 들어봤을 건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러면 공포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이용할 때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름부터 봐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든 공포 강사가 이거 가르칠 때 선계획 후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은 개발이 포함되는 거야. 개발. 그러니까 국토를 개발할 때 먼저 계획을 세우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돼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여기에 내 땅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온 대로 해야 돼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몇 층까지만 짓고 그다음에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만약에 한옥 마을이다. 그럼 다 한옥을 지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 그거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거 다 토지용 규제입니다.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금통 토지용 규제는 뭐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요 두 개 구별한 것만 나오지. 자, 됐습니다. 이제 별표 3개짜리 했어요. 눈 뜨고 자면 안 됩니다.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 힘드니까 그러시겠지만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 좀 여유가 있거든요. 이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별표 하라는 거 그것만 계속 열심히 하시라고. 어차피 거기서 나올 거니까. 지금 벌써 오늘이 7일인가요? 8일인가요? 8일. 저는 날짜 잘 모르거든요. 8일이잖아요. 12월 1일이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 8일 지났잖아요. 다음 주 보면 딱 절반 때 봐요. 15일 날. 여러분들. 그죠? 25일 날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괜히 들떠요. 그죠? 또 금방 간다고 이렇게 가요. 우리하고는 31일 날 어떨지 모르겠지만 31일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30일 날이 금요일인데 저도 그냥 금요일 날 수업하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금요일 날 30일 날 수업하면 학원에 학생들이 올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오지요. 그럼 뺍시다. 그래서 안 오기로 했는데 수업 안 기로 했는데 학원마다 약간 다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버리니까 12월도 빨리 가버리고 이제 1월 달 또 뭐 그냥 가요 그렇게. 또 뭐 1월 달에 설 들었다든지 그러면 금방 간다고. 그러면 금방 3월이 돼요. 그때 3월이 돼버리면 벌써 넉 달이 흘러간 거예요. 넉 달이. 그 넉 달이 흘러갔을 때 뭔가 잡지 않아 놓으면 그러면 뒤쳐져요. 그럼 하기 싫어진다고. 그럼 한 번 빠지면 또 빠지고 싶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위안을 삼죠. 집에서 동영상 열심히 하지. 된가 봐봐. 안 돼. 안 된다고. 집에서 동영상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집에서 동영상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집에서 동영상에서 합격할 확률은 10%도 안 돼요. 10%가 뭡니까? 3%나 될까요? 학원 나오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합격률이 올해 전체 합격률이 20 몇 퍼센트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20한 5%나 해봐요. 요 전체 합격률이 25%죠. 그러면 학원 나온 사람들도 25%인가 그걸 안 해요. 학원 나온 사람들 이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안 나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25% 되는 거라고. 그럼 학원 나온다. 그럼 이제 학원마다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크게는 차이는 없어요. 좀 높은 학원이 있고 좀 낮은 학원이 있고 그래. 근데 제가 경험한 거 보면 원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다 달라져요. 제가 올해 수업했던 학원 중에 토요일 날도 제가 수업했었는데 그 학원은 방치야, 방목이야, 방목. 실제로 그 학원 원장님은 가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몇 시에 끝납니까가 첫 마디가 물어봐요 저한테. 몇 시에 끝납니까? 토요일 날이니까 빨리 끝나고 자기는 가고 싶다는 소리야. 그죠? 그 학원 합격률 안 높거든요. 안 높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돼. 빨리 간다는데 원장님이. 그래? 그럼 나도 빨리 끝내야지. 이러고 된다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학원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런 학원하고 열심히 학원하고는 좀 차이가 났지만 이제 보통의 학원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그럼 학원 마면 우리 학원 한번 물어보세요. 몇 % 합격했는가? 제가 그 합격자 모일 때 원장님이 그 데이터를 불러주시더라고. 보니까 70% 가깝게 이렇게 합격하셨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쉬웠으니까 더 합격률이 높았다고. 그럼 100명이 나왔으면 우리 학원 나왔으면 70명이 합격했다는 소리 이렇게. 그럼 70%네. 요 25%는 학원 다닌 사람이 인터넷까지 다 포함해서 25% 이렇게. 그러니까 학원 나왔으니까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동영상으로 그런 생각 버리시라고. 여기서 하나라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틀을 잡아야 되고 지금은 세법, 중개사 법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원이 오빠가 하는 거 있잖아요. 배가 약간 나와가지고 두툼하신 분이 그분하고 나하고 동갑이요. 네, 그거 공부하지 말아요. 지금은 괜찮아. 나 중개사한테 잃을 거야. 잃으세요 그냥 잃으시라고.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 그거 아니에요. 결혼 아니에요. 민법. 지금 민법 해야 돼. 민법 그림책 열심히 보라고. 민법 그림책.
그림책이죠? 민법 그림책 6시간 봤다. 그럼 개론은 3시간만 보면 돼요. 그리고 심심하면 공법책 봐. 공법 그림책. 심심하면. 공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 달까지는 넉 달 동안은 개론하고 아니면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은 심심할 때 한 번씩 본다. 그다음에 공법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는 잠 안 올 때 보면 금방 잠아. 공법 기본서는 잠 안 올 때 보는 거지 그냥 맨정신에 보는 게 아니야. 잠 안 올 때 잠자고 싶으면 공법 기본서 보면 돼. 그럼 금방 잠이 온다고. 그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하지 마. 세법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돼. 상관없다. 그렇게 합격하지. 나 지금부터 세법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럼 내년에 세무사 시험 보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민법 열심히 하시라고. 민법. 자, 좀 다른 데 흘러가고 있는데 요 직접 개입 요거 외우는 거, 간접 개입 돈 나오는 거. 그럼 돈 나오는 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돈 나오는 거 외울 필요 없고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거 외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기출 지문 보기 전에요. 그럼 정부가 지금 개입한 거야. 봐요. 아까 그림 지워졌는데 주택 시장이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한 거야. 이렇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한 데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오늘 끝날 무렵에 본다고. 아,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빠지구나. 요거 보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이 잘못하면 시장이 실패라고 하고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빠지면 시장이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고.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고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보면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실패한 거예요. 정부 실패. 실패한 거라고. 이건 이제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시험 지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낸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언제나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돼.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소리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 거야. 비효율성 때문에. 근데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심화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사회적 후생이 우리 사회 전체의 만족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내거나 이제 지문 가끔씩 낸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요. 직접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OX, O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시험에 이제 어떻게 냈는가 볼게요. 여기 1번, 2번은 했고 3, 4, 5, 6이 아까 표표 3개 했던 거 그 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3번 개발 부담금 돈 직접 간접 직접이라고 했잖아요. 틀렸죠. 27회 때. 4번 토지 비축 토지은행 제도. 이건 직접 간접 간접 아니라 직접. 간접은 돈하고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비율 요 정도고 그다음에 토지 비축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 그러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수단이다. OX O 28, 29에 연속 냈죠. 이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이거든. 그럼 5번은 31회 때 요거 지문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 준 거야. 박스. 이렇게 박스 주고 이 중에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별하라고. 토지은행 토지 비축 직접, 공영 직접, 공공 직접.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고 OX O 총부채 상환 비율 종합부동산세 개발 부담금 간접 맞죠? O 그럼 봐봐요. 이 토지 비축하고 토지은행이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토지은행은 28회 때 29회 때 31회 때 내잖아요. 계속 내잖아요. 개발 부담금이 요거 27회 때 냈네요. 또 31회 때 나오잖아요. 여기 개발 부담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6번 금융 지원 돈이네 돈. 그럼 직접 간접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1시간 반 했는데 딱 2가지 한 겁니다. 정부가 시장이 개입하는 이유, 시장이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한다. 요거하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실패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한다고 했으니까 시장의 실패가 뭔가를 봐야 돼. 시장이 실패해서 또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하니까. 그럼 이제 필기는 또 53쪽에 시장이 실패인데 개념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그럼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뭐가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냐면 여기가 우리 서울의 주택 시장입니다. 서울의 주택 시장인데 이 주택 시장에 필요한 주택
필요한 주택이 100개요. 근데 공급되는 주택이 되게 자 1번 80개 공급됐습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죠. 2번 120개 공급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3번 100개를 공급했습니다. 이게 잘한 거라고. 그러니까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를 만들어내면 돼.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그래. 자원 배분의 효율성. 여기에 시장이 성공했다고 그래. 그러면 이 80개는 너무 조금 만들었죠? 과소 생산. 120개 너무 많이 만들었다? 과잉 생산, 과대 생산. 여기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배분의 비효율성.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면 3번처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면 이걸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성공했습니다. 그래. 시장의 성공.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그럼 위에는 시장이 성공, 시장이 실패. 시장의 실패.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뭔데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많이 만들었다, 너무 조금 만들었다. 이게 시장의 실패. 그럼 이렇게 되면 요 1번하고 2번처럼 되면 자원 배분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이거 배웠잖아요.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실패 개념 됐고, 시장의 실패 원인. 요 시장의 실패 원인이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정도만 돼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이 5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야.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가 되잖아요. 이거 다 암기해야 돼. 그럼 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죠.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이 5가지는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 다음 중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아닌 거. 다음 중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시장의 실패의 원인인가 봐봐요. 이러고 빼고 나오고. 완전 경쟁은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에 2번 답이에요. 요거 2번 답이었다고.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거 그러면서 완전 경쟁이 2번이나 답이었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거 1번 규모 경제, 2번 공공재, 3번 예부 효과, 4번 정부의 비대칭성, 5번 완전 경쟁. 다음 몇 번? 완전 경쟁. 여기 2번 답이었다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실패야. 근데 B자를 빼어준다고. 정보의 대칭성이라 줬다고. 그럼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의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시장의 실패 원인인데 이제 잘 봐봐요. 여기 이제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는데 이제 경제학책은 여기 경제학책 하면 이거 그대로 있다고. 경제학책에 경제학 언론에 경제학책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여기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전 경쟁, 독점 요거를 그래프 그리면서 한 3장, 4장을 설명을 해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한다고. 요거는 우리 시험은 절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여기에 시장이 실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암기상이야. 그냥 암기상. 그다음에 규모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공재하고 예부효과 요 2개는 왜 시장이 실패의 원인이 된가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 5가지 중에서 요 2개 공공재하고 예부효과만 자세히 공부하고 나머지 것은 이름만 알면 된다는 소리. 이름만.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이 완전 경쟁은 시장의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물건이 다 똑같아야 돼. 이걸 재화의 동질성이라고 그래. 재화의 동질성. 그러면 완전 경쟁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고 재화의 동질성도 시장의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시장의 실패 원인 최근에는 이제 29회 때 요거 냈는데 얘도 지문 만들었지 지문이 아니라 단독 문제야. 그럼 29회 때 뭐라고 나냐면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 그래요. 그래서 1번 공공재,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어요. 답 몇 번입니까? 5번.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에요. 의미하셨죠? 이렇게. 요건 이제 암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당장 암기하지 말고 나중에 다 암기가 돼요. 시험장 가서 암기하고 가야 돼. 나중에 시험장에는. 오늘은 이제 세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불안정 경쟁, 시장 실패 원인. 공공재, 예부 효과가 시장의 실패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과 공공재, 예부 효과 이 정도만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한 사람이 공급한 것을 독점이라고 하고 그것을 공급 독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점이 나오든 공급 독점이 나오든 요 독점하고 가점을 묶으면 독가점이에요. 독가점. 독가점이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건 이제 암기하는 거고 요 두 개 공공재하고 예부효과 요 두 개는 별도로 이제 공부하는 거야. 별도로. 그럼 두 개 공공재 예부효과 중에서 예부효과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공공재보다는. 공공재가 우리 시험에서 4번 정도 나왔는데 예부효과는 더 나와요. 10번 이상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재 갑니다. 공공재, 요 칠판에가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럼 공공재가 나오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공공재 나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라고 뭐 B자하고 과수생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공재 4번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4번 중에서 3번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겨놓으면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겨놓으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생산된다. OX. X. 과소생산.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서 생산했더니 과소생산. 조금 생산했다는 소리잖아요. 조금. 그럼 시험 문제에서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된다. 그러면 옳은 말이고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충분하게 생산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됐죠? 그 다음에 자 봐요. 공공재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성격을 갖는 거야. 아직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을 들으라시라. 요령을. 내용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 나오면 과소생산하고 요 B자를 잘 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재화다. OX. X. B자 빼버리잖아요. 의미하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공재 오늘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공공재 그러면 과소생산, 그럼 B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차피 거기 쟁점이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공재를 공부할 거예요. 예전에 7급 공무원 시험에서요.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공공재란 공기업이 생산해내는 공기업 알죠? 국가기업. 공기업이 생산해내는 재를 공공재라고 한다 이렇게 냈어요.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럼 여러분 느낌상 O가 X일까? 공공재는 공기업이 생산해내는 재를 말한다. 자, 여기 공기업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에. 공공재는 공기업이 생산해내는 재를 말한다. O일까 X일까? X예요. X. 공공재는 공기업이 생산해내는 재가 아니에요. 공공재는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 두 가지 성격을 갖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공공재가 공기업이 만들어낸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면 지금은 KTNG가 민간 자본이 더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KTNG 담배인상공사가 공기업이었다고요. 그럼 담배인상공사에 담배 만들었죠. 그럼 담배가 공공재입니까? 담배 공공재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기업이 생산해낸 재화가 공공재가 아니고 어떤 게 공공재냐면 소비할 때 물건을 쓸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자, 이 두 가지 성격을 갖는 자를 공공재라고 그래요. 그럼 비배제성이 무슨 뜻이냐면 공짜로요. 공짜로. 돈 안 내고 소비하는 것을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요. 공짜로.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기 봐봐요.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는데 쉬운데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헷갈려요. 도로, 공공재, 공원, 의무교육, 치안. 여기 치안이 경찰이거든. 경찰. 그다음에 국방, 또 소방서, 가로등, 등대 이런 것들이 공공재예요. 그 이것들이 공공재인데 여기에 이들이 어떤 성격을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도로 이용할 때 저 걸어다니고 저 차 지나다니는 거 저 도로 이용한다고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게 소비에서 비배제성이야. 그러면 소비에서 비배제성이 반대가 배제성이거든. 그럼 소비에서 배제성은 돈 안 냈으면 여기서 나가세요 그 소리야. 나가세요. 그게 배제성이야. 돈 안 냈죠? 그럼 나가세요. 미안합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게 배제성이야. 그 비배제성은 돈 안 내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돈 안 내도. 자, 공원. 요 공원은 에버랜드 아니에요. 에버랜드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체육공원 이런 거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게 소비에서 비배제성이야. 돈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 안 내고 버스 타는 거예요. 그게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중학교까지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고등학교는요? 돈 내야 되죠. 대학교도 돈 내야 되죠. 그것은 배제성이에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돈 안 내면 못 다니게 해요. 그것은 배제성이라고. 돈 안 냈잖아요. 오지 마세요. 근데 퇴학시키고 그러잖아요. 치안, 경찰. 도둑던 것 같아 집에. 저 그림자 갔다 갔다 해요. 전화를 해요. 경찰서에. 경찰 전화해서 도둑던 것 같은데요. 그럼 경찰이 입금했어요? 이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입금했어요? 출동할게요. 그러면 그건 배제성이야. 돈 내면 들어오겠다는 소리잖아요. 오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불났습니다. 소방서 전화했더니 계좌에 입금했습니까? 그러고 안 하잖아요. 요거 전부 다 여러분 지나갈 때 밤길 어두운 거 지나갈 때 전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다니면 가로등이 탁 펴지죠.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다 안 낸다고 요거. 요것들 전부 다 비배제성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비경합성. 비경합성의 반대가 경합성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경합성을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백화점에서 누이비통 가방 500만 원짜리를 10개만 70% 세일한다고 봐요. 10개만. 그것도 번호 안 주고 선착순으로. 그럼 문 여는 순간, 백화점 문 여는 순간 아마 뉴스 나오고 5명은 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죠?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심각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누이비통 가방 10개 중에 3개는 찢어져. 서로 잡아다니고. 그게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야. 서로 소비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야. 근데 요거 소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도로 걸어갈 때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내가 먼저 걸어갈까? 너 나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 전부 다 의무교육. A라는 중학생이 학교 가면 B는 못 간다. 여기에 경합성이에요. 다 가잖아요. 그죠? 여기 전부 다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걸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비경합성. 의미하셨죠?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게 그게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가 공기업의 생산하는 재화가 아니고, 그리고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자를 공공재라고 한다. 근데 B자를 빼고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공재를 시장에 한번 맡겨봐요. 어떻게 되는가? 시장기구는 앞으로 제가 시장기구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매우 냉정해요. 돈 되면 만들고 돈 안 되면 안 만드는 게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나 삼성은 돈 되면 떡볶이도 만들고 순대도 만들고 난리 쳐요. 그래서 골목 상권을 지배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 되면 만드는 게 시장기구라고. 그럼 이 공공재 생산을 이런 것들을 시장기구에 한번 맡겼어요. 시장기구에 생산했어요. 그러면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수생산된다고. 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되죠?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나라에 등대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있어요. 등대가. 유인등대, 무인등대 해가지고 등대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도 없이 있죠? 그럼 등대는 처음부터 돈을 못 받아요. 여기가 삼성에서 등대를 해운대에다 등대를 만들었어요. 삼성 이렇게 쓰겠죠. 초인류 기업 삼성 해운대 등대를 써놓겠죠. 여기다 크게 이렇게. 그죠? 그럼 등대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지나가요. 삼성에서 잡아. 돈 내세요. 나 별자리 보고 왔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못 받는다고. 그럼 처음부터 돈이 안 되는 것들, 이거를 현대나 삼성이, 즉 시장에서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요. 다만 기업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그럼 과소생산이죠. 이 과소생산됐으면 시장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 정부 개입해야 되죠? 그지?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족한데. 도로도, 공원도, 의무교육도, 치안도 전부 다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 가지고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생산한다는 소리예요.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럼 됐어요. 자, 공공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공공재 나왔습니다. 그럼 B자하고 뭡니까? 과소생산. 공공재 나왔습니다. B자하고 뭐요? 과소생산.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요 B자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중개자 시험에서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B자 가지고 장난쳐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는 공공재 나오면 다른 시험 가르치는 강사들이 무조건 공공재 나오면 B자 그런다고. 그 우리 시험은 요 과소생산이 가장 쟁점을 많이 삼았으니까 과소생산. 앞으로 조만간 B자를 낸다고 이제. 우리 시험도. 자, 시험 문제 공공재 떴습니다. 두 가지. B자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과소생산인가 과대생산인가 그것만 찾아냅니다. 일단. 요거는 최근에 감정평가자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여기로 이렇게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X죠. 어디다 틀렸어요? B자가 없잖아. B자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해야 되는데 B자 빼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공공재 나왔습니다. 뭐? B. 과소생산. 자, 이제 예부 효과 갑시다. 자, 예부 효과에서 요 예부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하는 말은 경제학 책에 있는 말이야. 경제학 책에.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데 쓸품을 한번 써보시는지. 여기 이제 시장기구 그래요. 시장기구. 이걸 뭐 시장 메커니즘 이렇게 한다고. 이 시장은 정말 냉정한 곳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그 미국에서요. 미국이 요 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뭐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은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미국 뉴스를 가다 보면 거기 앞에서 병원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나와요. 병원비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은 시장 자본주의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한다고.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시장 자본주의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내놔서 가장 앞서가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 전국민 의료보험. 그다음에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우리나라처럼 그린벨트가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개발 제한국이. 그거. 그다음에 그 인터넷 그거.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그러겠죠. 이러고 요 세 가지는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장기구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니까 반드시 돈으로 말해요. 돈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줬잖아요. 그럼 돈을 지불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혜택 줬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줘야 돼. 그게 시장이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A에게 무슨 혜택을 줘요. 혜택. 그럼 이거 이익을 준 거라고. 이익을. 그러면 A는 B에게 반드시 거기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요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요게 시장기구예요. 그래서 시장은 반드시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서 이걸 시장기구를 경제학에서는 가격기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 가격을 말하면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렇게 해요. 내부에서.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그래.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해요. 통하여. 이렇게. 그런데 B가 A에게 이익을 줬는데, 이걸 줬는데 A가 B에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쌩까는 거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시장기구 내부를 하게 됩니까? 외부를 하게 됩니까? 외부. 돈을 지불하면 내부, 지불하지 않으면 외부. 요 외부가 저 외부예요. 이걸 시장기구를 돈 내면 통했다고 하고 돈 내지 않으면 통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외부라는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럼 외부란 말은 돈 내지 않았다 그 소리야. 돈 내지 않았다. 돈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게 외부예요. 외부. 그럼 돈 냈다. 내부. 여기 이제 경제학에 쓰는 용어예요. 그럼 이제 외부란 말 알았는데 외부 효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자, 경제활동을 물어봤더니 경제활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못해서 제가
작년 안 썼는데 이제 올해부터 경제활동 비슷하게 생산활동, 소비활동 써놨어요. 경제활동은 만드는 거, 쓰는 거, 이게 경제활동이잖아요. 생산활동, 소비활동. 미안한데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워서 기억이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워요. 생산활동의 주체, 생산활동의 주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업 이렇게 썼다고. 소비활동의 주체, 가게 이렇게 썼다고. 기억납니까? 오, 했잖아요. 이렇게. 전혀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오래전에 배웠으니까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활동, 아니 경제활동은 생산활동은 소비활동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연탄공장 사장입니다. 그럼 연탄 만들 때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생산. 근데 봐봐요. 연탄공장 사장인데 내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지만 우리 연탄공장에서 연탄가루가 날아가요. 날아가서 주변 지역에다가 오염을 시켜요. 오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시장기구는 손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 가격을 말해야 돼. 그게 시장 내부야. 근데 연탄공장에서 연탄 만들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서 보상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가격을 말하지 않는다. 요걸 외부 효과라 한다고. 그러면 외부 효과는 내가 어떤 생산활동을 할 때, 연탄공장을 할 때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제3자에게 연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3자에게 손해를 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소리야. 돈으로 말하지 않았다? 시장기를 통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걸 예부 효과라 한다고. 그럼 지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는 거. 그것을 예부 효과 중에서 부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예부 불경제인데 이걸 또 예부 비경제다 이렇게 한다고.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이익 주는 경우 해볼게요. 제가 양봉업자야. 양봉. 그래서 벌꿀을 생산하는데 제 벌들이 옆에 있는 가수원에 가서 수정을 도와줬어요. 수정을 도와줘서 과일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제 3자에게 이익 줬어요. 근데 가수원 사장님 저한테 배 하나 안 가져오거든. 대가 지불하지 않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이익 줬죠? 이것을 정예부효과, 예부경제라고 그래요. 이걸 예부효과를 합니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럼 예부효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도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시험은 의도하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 당사자에게 그러면 틀려요. 제3자에게. 그 다음에 돈이 지불되지 않아야 돼. 그걸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고. 세 가지. 예부효과가 되려면 의도하지 않을 거.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을 거. 요거 이제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예부효과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 그 다음에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거.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을 거.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예부효과예요. 이익 주면 정예부효과. 손해 주면 부예부효과라고 불러요. 의미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생산활동을 할 때 과수원하고 양봉업자는 생산활동에 이익 주는 거 정예부효과고 연탄공장은 생산활동에 부예부효과야. 근데 경제활동은 소비활동도 있어요. 그럼 소비활동을 할 때 예부효과가 나타나요. 소비활동을 할 때. 자, 볼까요? 제가 담배 피워요. 흡연. 그러면 제가 담배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것은 소비죠. 소비? 생산 아니죠? 오빠는 생산 같대. 오빠는 도나스 잘 만들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뭐 다방이야? 시골 다방이야? 시골 다방은 오빠는 도나스 잘 만든다. 오빠는 생산활동 이렇게 하겠지. 담배 피우는 건 소비야.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나간 사람들에게 그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담배 연기 때문에.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안 피우는데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 연기가 들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제 생각에는 곧 걸어다니면서 담배 못 피우게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고속버스에 담배 피우고 버스에 담배 피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천천히 없어지다가 지금은 여기 뭐죠? 버스 승강장에서 담배 못 피우잖아요. 그렇죠? 곧 아마 걸어다니면서 담배 못 피우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연거리도 많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데 보니까 금연거리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피우시더라고. 신고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야박하게 살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담배 피웁니다.
담배 피운 것은 소비 활동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제가 손해를 줘요. 보상합니까? 안 해요. 됐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소비 활동의 부의예비효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향수 뿌렸습니다. 향수. 그래서 예쁘게 꾸몄어요. 뭐 이렇게 아주 화장품도 예쁘게 해서 좋은 거 써서. 그럼 여자든 남자든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멋있다. 화장도 예쁘게 했고 향수도 좋고. 그래서 지하철에는 제3자들에게 이익을 줬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멋있습니다. 돈 드릴게요. 그럼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도 예비효과입니다. 그럼 이거는 소비활동의 정입니까 부입니까? 정. 제가 이거 만든 게 아니에요.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하는 거, 그다음에 향수 뿌리는 거, 꽃을 소비하는 거. 내가 꽃다발로 딱 예쁜 꽃을 들고 가고 있어요. 지하철에. 그러면 그 지하철 안이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다가 제가 뿌리는 향수, 그다음에 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제3자에게 이익 줬죠. 그 사람들 저에게 어느 한 사람도 돈 안 줘요. 돈 주면 이상하지. 돈 주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그러겠지. 이게 이런 것들이 소비활동의 부예비효과입니다. 아니 정예비효과입니다. 정예비효과. 그럼 이제 예비효과 1번 개념이고 2번 이제 구분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예비효과는 생산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에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시험 문제예요. 예비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활동에 나타나지 않는다. OX, X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했네. 예비효과. 자, 예비효과의 개념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시장기획을 통하지 않을 거.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서 나타난다. 됐지요? 이제 예비효과가 끝난 게 아니라 예비효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남았어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우리가 예비효과를 배우는 이유는 예비효과가 있으면 시장이 실패한다니까 배운 거야. 그럼 왜 예비효과는 시장이 실패할 것인가? 이제 그걸 보러 가야 돼요. 그게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요. 내용이라고 해서. 표가 나오잖아요. 내용. 그럼 예비효과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죠. 이거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생산활동의 정, 생산활동의 부, 소비활동의 정, 소비활동의 부 네 개 있죠. 이 네 개 중에서 시험은 어디서 잘 나오냐면 생산활동에서 부예비효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생산활동의 부예비효과가 나왔네요. 그럼 생산활동의 부예비효과하고 생산활동의 정예비효과가 반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필기노트 써놓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반대야, 반대. 반대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고. 좀 이따 볼게요. 그럼 생산활동의 부예비효과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공예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염색 공장이라든지 뭐 목재소라든지 연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산활동의 부예비효과입니다. 거기다가 A라는 연탄 공장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제 A라는 연탄 공장이 왜 시장이 실패한가를 지금부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비라고 나왔는데 요게 이제 요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데 이제 요걸 알고 가야 돼. 사적 비용이라고 해도 되고 사적 한계 비용이라고 해도 되고 한계를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무슨 말인가? 요걸 알면 요건 다 해결돼요, 이제. 자, 그러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봅시다. 여기가 우리 서울입니다. 이걸 우리는 서울이라는 지역사회 그러거든요. 자, 여기 써놓고 제가 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음식물을 좀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입원해서 병원비가 20만 원 나왔습니다. 그 20만 원은 여러분이 내준가 제가 내는 거죠. 그걸 저의 사적 비용이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비 5만 원 나왔습니다. 그 5만 원은 여러분의 사적 비용이야. 그럼 사적 비용은 뭔지 알겠죠? 사적 비용은 개인이 내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회적 비용은 우리 서울시 전체의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야. 잘 봐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다. 제가 서울 사람이야. 제가 앞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서 병원비가 20만 원 들어갔어요.
그 20만 원은 저의 사적 비용이야.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내는 20만 원은 우리 서울의 사회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서울 사람이라니까.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 제가 여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야. 자, 그럼 제가 부산 사람이야. 병원에 입원했어요. 20만 원 병원비 나왔어요. 그 20만 원은 저의 사적 비용이야. 근데 그 20만 원 서울 비용입니까? 부산 비용입니까? 부산 비용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은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 우리 서울 시민들은 다른 지역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 다른 지역 시민들에 비해서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그 병원 입원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그럼 제가 음주운전해서 사고 냈어요. 그래서 병원비 저도 나오고 상대방도 병원비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상대방 차도 고쳐야 되고 저도 제 차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500만 원 내가 내는 거죠. 내가 내는 거죠. 물론 보험회사는 내겠죠. 그 보험회사 그것도 나의 비용이잖아요. 그거 사적 비용이야. 근데 그 500만 원 우리 서울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기란입니다. 서울의 비용. 그게 사회적 비용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든 간에 서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야. 아직도 이해 안 된 사람 이제 마지막 할 거예요. 우리 여기 교실에서 피자를 사 먹었어요. 피자 20만 원 나왔어요. 20만 원 제가 냈습니다. 그 20만 원 저의 사적 비용이야. 그렇지만 우리 교실 전체의 비용이야. 지금 이해됩니까? 20만 원 여러분 냈어요. 여러분 냈습니다. 그 20만 원은 여러분의 개인 비용이지만 그 20만 원은 우리 교실 전체의 비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든 간에 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 안의 비용이 되는 거야. 다만 내가 냈으면 그것은 나의 사적 비용이 되는 거고, 제가 20만 원 냈습니다. 그 20만 원 저의 사적 비용이고 여러분의 사적 비용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전체의 비용이 되는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서울에 여기 A라는 연탄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A라는 연탄 공장의 비용이면서 우리 서울시의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한 장을 만들어냈어요. 이때 생산비가 1,000원이야, 1,000원. 그런데 이 연탄 공장 연탄 만들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공해를 유발시켰어요. 거기에 공해. 그 공해에 대해서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VAB유가는 안 한다잖아요. 제3자 의도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서 보상하지 않는다며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공해를 유발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럼 A라는 연탄 공장 연탄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가는데 덩달아서 공해를 유발시키니까 이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이 200원이 발생하는 거야. 200원 이렇게.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실질적인 비용은 1,200원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경우에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은 1,200원 부담하는데 1,000원 부담한대요? 1,000원. 자, 그러면 이 1,000원은 이 사적 비용 1,000원은 우리 서울시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비용이잖아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니까. 그럼 사회적 비용은 1,000원에다가 이 사적 비용 1,000원에다가 이거는 누가 낸대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내야지.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거 공해 제거해야 되지. 그럼 이 200원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 맞습니까? 맞잖아요. 200원. 200원?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VAB가가 발생하고 생산 과정에서 VAB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어디가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잖아요. 이걸 그렇게 잘 내는 거야. 이거를. 이해되셨죠? 생산 활동에 VAB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높다. 맞죠? 그러면 정의비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어디가 클까? 사적 비용이 더 커. 부동과 반대니까.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순간 헷갈리니까. 하나만 하면 되니까. 자, 편익은 나중에 할 거니까 보지 말고 비용이 잘 나오지 편익은 잘 안 나와요. 비용이 10번 나오면 편익은 2번이나 1번밖에 안 나온다고. 자, 이제 생산량 갑시다. 여기에 이제 이해 안 되면 외우시면 돼. VAB가는 많이 만든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생산량을 보면 자,
우리 머리를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A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 하나 만들 때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1,200원이에요. 이 공예 비용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해야 된다고. 그 1,200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200원 부담합니까? 1,000원을 부담합니까? 1,000원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1,200원보다 낮은 1,000원밖에 부담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니까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만든다고. 그래서 과잉 생산된다고 이렇게. 요 뒤에는 다음에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시험은 이렇게 잘 나오지 요 뒤가 나오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고. 그럼 VA비효과 봐요. 자, VA비효과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 과잉 생산 그걸로 끝이라고. 그럼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요거 시장이 실패잖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거 왜 많이 만들었대요? 200원 때문에. 200원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시켜봐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시키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가 얼마가 돼요? 1,200원이 되는 거지. 1,200원. 그럼 어떻게 부담시키냐면 세금 부과하면 돼. A라는 연탄 공장한테 1년에 연탄 몇 개 만들어? 10개 만드는데요. 그러면 10개 하나당 200원, 2,000원 내 세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세금 가지고 공예를 제거시켜 주는 거야. 국가가.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중과세 세금 부과거나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 공예 유발 부담금. 200원씩. 결국 규제 정책을 펴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중과세 부담금 부과하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 증가할까 감소? 증가.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량이 감소. 그럼 가격은 높아져.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여기 과잉 생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과잉 생산. 많이 만들었으니까 연탄 가격이 쌀까 비쌀까? 싸.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싸게 거래된다고. 그럼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적정한 가격 하겠다는 소리야. 적정한 가격이 만약에 2,000원이었다. 적정한 가격이 과잉 생산돼서는 1,500원을 거래된다고. 1,500원에. 그래서 요 2,000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야. 적정한 가격으로.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다시 마무리합시다. 생산활동에 부의비효과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요건 딱 한 번 나왔지만 이런 거 필요 없고 생산활동에 부의비효과.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크다. 과잉 생산된다. 정부가 규제한다. 그럼 끝이지.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출제했는가 보자고요. 어떻게 출제했는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1번 예비효과 나왔습니다. 그럼 예비효과란 그랬잖아요. 그럼 개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시장기획을 통하지 않을 거. 이렇게. 어떤 경제활동, 생산활동, 소비활동이잖아요.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나왔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나왔습니다. 이걸 의도하고가 몇 번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틀린 말이야.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혜택 주는 것은 정의예비효과, 손해 주는 것은 부의예비효과.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다. 시장기획을 통하지 않았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 이렇게. 세 개 나왔잖아요. 이게. 요거는 받지도 주지 않았다. 시장기획을 통하지 않았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틀린 말이야. 세 개 다 있어야 된다. 2번은 아까 봤던 표. 금방 봤던 표. 부예비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되는 예비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OX? 요 공예비용. 부예비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예비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OX? 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잖아요. 이렇게. 자, 3번. 부예비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X. 이런 지문을 뻔뻔스럽다고 그래. 뻔뻔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낼까? 뻔뻔스럽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좋죠. 예? 4번. 부예비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맡겨놨습니다. 그럼 많이 만드는데 조금 만드는데? 많이. 과잉 생산.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OX? O.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책론, 총론이야. 총론. 그럼 총론이 끝났으면 이제 강론은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조정책 이렇게 흘러가는 거로 이렇게. 자, 고생하셨고요. 정확히 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